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28일 밤 10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가지 정치권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북한과의 관계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임종석이가 말이죠, 경문협 이사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경문협 경제문화협력재단인데 이 경문협에서 말이죠, 우리 국내에서 언론기관들이 쓰는 북한 저작권을 전부 다 그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북한에 오늘 8억 원이나 송금했는데 8억 원의 송금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요, 이거 법률적으로 추가적인 좀 고발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이 조민 이번에 부산대 입학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요, 윤해 교육장관이 문제다. 그래서 직격탄을 날린 추미애가 사인을 보내니까요, 이 대깨문들이 청와대에다가 청원까지 했어요. 윤해 처리하라. 야, 이게 대깨문들의 실체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조국이 또 드디어 계속 회복을 해가지고 말썽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께 하나씩 상세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충북 청주의 상당 지역의 국회의원 정정순 의원이 결국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어요. 왜냐하면 일정 시간 안에 항소를 해야만이 되잖아요. 근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딱 굳어져 버려요. 결정이 돼. 그래서 이번 지금 청주지법에서 1심 판결 정정순 의원이요, 선거법 위반 1년, 그 다음에 정자법 위반 1년, 선거법 1년,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개인정보법 위반 1년에서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이번에 청주지법 1심 판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것은요, 이 선거회계 책임자가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소 기간이 27일인데 항소를 하지 않았고 또 검찰도 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요, 행정적으로 법원이 청주 상당구 선관위에다가 판결 결정문을 통지하면 선관위는 곧바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고 공고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27일 날 이게 판결이 이제 이 항소 기일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30일 날 월요일 날 아마도 당선 무효가 공식적으로 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이 정정순이 역시 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때부터 말썽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더니 기어이 일단 또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헌법 소원도 하고 당선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런 거는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이미 말이죠, 이 충북 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당선 무효형이 됐어요. 송광호 의원, 그 다음에 권석창 의원, 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김종률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불법 활동과 관련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정순 씨가 4번째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이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시간 끌기용 헌법 소원, 당선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많이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요, 또 윤곽근 전 충북도당위원장도 현재 구속되어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충북 지역이 재보궐선거 내년 4월에 이거를 앞두고 상당히 좀 이 후보들, 입후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정순 씨의 이번 당선 무효형이 상당한 이 호재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북 정치판이 내년 대선, 그리고 또 이번 보궐선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좀 이렇게 흥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꼼수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김부선이는요, 또 오늘 결국 페이북에 하나 글을 올렸는데요, 본인이 추비애한테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거 굉장히 시니컬한 것이죠. 18원을 후원금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느냐, 미련 없이 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 없이 쐈다. 여러분들 18원이라고 하는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욕설이잖아요. 똑같으니까. 이거는 항의 표시로 보내는 돈이 18원이에요.
그래서 이 18원을 보냈다고 딱 하면서 뭐라고 썼느냐? 추미애 대선 후보 후원금 미련 없이 쏘았다. 그러면서요, 이 18원을 후원에 입금한 사진을 딱 페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악연을 사실상 맺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후원금을 난생 처음 보냈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것은 바로 윤석열 총장인데요. 그때는 1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공개했고, 난생 처음 정치인 후원금을 쏘았다. 이야, 기분 좋다. 마스크 팔리면 또 쏠 테다. 그러면서요, 우연히 패친께서 후원 계좌를 알려주셨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뒷배는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9일 날에는요, 페북에다가 윤석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더 편한 인생일 텐데, 비바람 길을 걷는 것이라 더 안타깝다. 무엇보다 그의 올곧은 소신을 믿는다. 이러면서 이 마음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후원하고 있는, 성원하고 있는 그런 이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정반대대로 이 추미애한테는 18원 후원금을 쐈다라는 그런 사실을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추미애가 이거 제대로 무슨 말인가 알지 모르겠네요. 예. 자, 이제는요, 임종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임종석 참 문제가 많네요. 예. 꼼수를 너무 많이 부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냐면요, 이 월간 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심층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종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6.25 전쟁포로, 국군포로 2명이 북한에서 이 강제 노역을 당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라.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하고 하나는 김정은, 이 두 사람이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 이런 판결문을 딱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북한 돈이 한국에 없는 것 같지만요, 있어요. 어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경문협이 가지고 있어요. 경문협은 뭐냐? 경문협은 남북경제문화협력대단인데, 이 경문협은 지금 이사장이 누구냐면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임종석이는 2005년 7월부터 2017년 5월, 즉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갈 때까지 경문협 이사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본인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비서실장이 되면서 사임했다가 비서실장 자리를 그만둔 다음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2009년, 19년 11월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한참 종로에서 정세균이하고 풋내문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경문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경문협이 말하자면 사단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배상금이 이거 많지도 않아요. 4,200만 원. 딱 4,200만 원이에요. 이 판결이 작년 7월 7일 날 나왔어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도 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 법원에서 작년 8월 4일 날 뭐라고 판결했냐면은 국군포로 2명을 채권자로 하고요. 그리고 이 채무자는 북한과 김정은, 그리고 제3 채무자는 경문협, 이렇게 해가지고요, 채권압류 추심 명령을 내렸어요. 채권압류 추심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 손해배상을 안 해줘요. 손해배상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말이죠, 통일부에다 대고 대북 송금 내역을 밝혀라. 왜냐면요, 이 경문협에서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금강산의 박왕자 피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는요, 7억 9천만 원, 약 8억 원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법원에서 달라. 그러니까 통일부가 그거는 하나는 국가 이익에, 즉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 예,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고 국익에도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는 이 국익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인영이가. 그 다음에는요, 법인, 즉 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북한이 어떤 법률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상으로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내법에 의하면 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보법에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실상에 우리의 적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적으로 돼 있는,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적으로 안 보죠. 그러나 국보법의 성격으로 보면 그건 주적이에요. 적.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적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것이 경영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한테 돈을 보낸 경위를 밝힐 수 없는 것이 경영상의 비밀이다. 그러면요, 경무협은 북한과 똑같은 실체예요. 주적과 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적으로 딱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적에게 돈을 보낸 내용을 못 밝힌다. 그러면 적하고 내통한 것이죠.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지금 현재 8억 원이나 2005년도에서 8년도까지 보낸 돈의 경위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됐느냐? 그 이후로 그러니까요, 2017년도에 지금 법원에서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요, 2017년도에 지금 북한이 이 저작권료로 받아놨던 한 해 동안,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에서 받은 이 저작권료로 받은 징수 총액이 1억 9,253만 원이에요. 이 법원은 1억 9,253만 원을 해서 배상금 4,2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경무협이. 그러면 불복하는 이유는 뭐냐?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저작권료 계약한 기관이요, 저작권 사무국입니다. 이 저작권 사무국. 이 저작권 사무국은 북한 내각의 산하기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저작권, 개별적으로 이제 또, 한 데는 어디냐면, 조선중앙위원회, 또 하나는 조선영화수출입사,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이 세 군데하고, 말하자면, 저작물 대리권을 받았어요. 이 세 군데에서 영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권을 받아서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무협에서는 이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첫째로는 법원에 공탁을 해놨어요. 법원에 공탁하면 이제 유효기간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나니까 최근에 다시 이거를 회수 후에 재공탁해서 다시 10년 동안 이 돈을 아무도 못 쓰게 딱 묶어놨어요.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저작권료로 받아두었던 1억 원 중에서 거의 2억 원이죠. 여기에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결정을 내렸는데, 경무협은 왜 무슨 이유로 거부하고 있느냐? 조선중앙 채권의 권리자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이 세 개 법인하고 17명의 개인이 저작물의 저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하고 김정은이하고 북한 정부 당국, 지금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주체는요, 김정은이하고 북한 정부 당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법인, 이거는 북한 정부 당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북한에는 첫째로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부 국가 재산이에요. 전부. 사유재산이 없어. 법률적으로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하나는요, 조선중앙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 내각문화성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영화수출입사하고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여기는요, 선전선동부 산하에 있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있는데, 그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 선전선동부가 누구 거예요? 이거 김정은이 거잖아요. 북한 정부, 북한 당이잖아요. 정부기관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무협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북한 정부 당국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의 헌법의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소유로 딱 20조에 못이 박혀 있고, 소유권 대상에는 제한이 없도록 21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급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은 점유, 이용, 관리권만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 법상으로요, 경영상의 관리권은 국가 소유권을 실현하는 차원의 종속된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서이가 이 돈을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돈 지급을.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실세다 이거죠.
그 다음에 통일부는 왜 국익과 경영상의 기밀을 내세우겠어요? 전대협 1기 회장이 누구예요? 의장이. 임종석이에요. 이인영이는 누굽니까? 전대협 의장. 3기 후배예요. 이러니까 둘이서 지금 딱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경무협이 주장하는 거하고 통일부가 주장하는 거고 돈을 내줄 수 없다는 이유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무협에서는 김정은이하고 정부 당국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책임을 법원이 결정한 거다. 그런데 이 조선중앙방송위원회라든가 조선영화수출입사, 그 다음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저작권 사무국, 이런 기관은 이런 기관하고 자기나 계약한 것이지 김정은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북한 당국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당국이잖아요. 그런데 통일부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부는 경영상의 기밀하고 국가 이익을 이유로 해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 이익, 국가 안보, 이 개념은 법원에서 이 얘기는요, 그야말로 현저히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만, 그런 경우에만 말하자면 사실 조회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이 경문협이 가지고 있는 돈 보낸 거, 이 경로를 밝히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현저히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부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별도로 지금 통일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점, 그리고 경문협이 주장하는 이 문제점을 또다시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집행이 안 되면요, 이거 하나의 판례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북한 김정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판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집행이 안 되면 반드시 집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북한 재산 압류하는 거 다 아시죠? 어떻게 압류하는지. 강하게 압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하겠느냐. 더군다나 임종석이가 누군데 문재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1기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 투쟁을 끝까지 해라. 그래서 이 법률적 근거, 강제 집행의 근거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으로 이 조국, 조민, 참 끝도 없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조민이가 이번에 부산대학에서 합격이 취소됐잖아요. 취소되니까 추미애가 맨 먼저 딱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유은혜 탓이다. 왜 유은혜가 왜 가만히 있다가 지난 3월 달에 보궐선거 직전에 유은혜가 왜 갑자기 부산대학한테 압박을 줬느냐. 부산대학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이거 장관이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딱 제가 코트를 해드리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 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느냐.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되었다.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던 주장은 눈길을 의심할 정도였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은혜 법적 책임론을 추미애가 맨 먼저 딱 제기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사인이 하나의 신호탄이 된 것 같아요. 백계문들이요, 청원을 올립시오. 왜냐면 작년에도 추미애 잘린다 딱 얘기하니까 추미애를 잘리면 안 됩니다. 재신임해 주십시오.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어요. 4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서를 보냈어요. 이게 다 똑같은 세력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원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똑같아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해임과 고발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과 각 정당의 입장은 관심이 없고, 다만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장관이 위법한 행위를 자행한 교육기관의 판단에 중대하게 개입을 했다 판단되어 이에 대한 고발과 해임을 요청한다. 이게 그러니까 부산대학에 아까 얘기한 대로 3월 달에 유은혜 장관이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비리를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나 이거예요. 이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잘못된 법률 인식, 개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관의 한마디에 부산대학교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의 위법을 부추겼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요.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윤의 해임 그리고 민형사상 과실이나 위법은 없었는지 따져서 고발 조치를 한다.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청원을 올렸어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조국이나 이 청원을 내는 사람이나 조국을 감싸고 도는, 그리고 유은혜를 이 법적 책임을 추궁하자는 추미애나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요, 페북의 글을 제가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는 김수민 진보평론가죠. 이분이 그분 1991년생 31세입니다. 옷은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인가?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김근식 교수, 지금 국민의힘 송파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 김근식 위원장이 이 조국 어머니 편지에 관해서 강한 비판했어요. 조국이 무슨 예수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가지고 조국이 다시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굉장한 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이 뭐라고 올렸느냐? 이러한 이 편지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신이 못 친 편지 내용과 관련해서 범야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가 왜곡하고 있다.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국의 이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면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멸문지와의 고통을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내용으로 어머니께서 신부님께 보낸 편지를 왜곡해 조국 모친 아들을 예수로 생각이라는 기사를 쓰는 기자, 이에 동조해서 가족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민다. 그러면 이 어떤 편지냐? 이 조국의 어머니 모친이 어느 신부한테 보낸 편지냐면요,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김인국 신부한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들 정의구현 사재단이 뭐 하는 편지는 다 아시죠? 아주 진보파 이 사제들의 모임입니다. 아주 옛날 보수당 정권 때는요, 반정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친정부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인국 신부가요, 조 장관 어머니한테 받은 편지를 공개했어요. 조 장관 어머니 뭘 하고 있느냐? 박정숙인데요, 웅동학원 이사장을 하고 있어요. 조국은 본래 지난번에 2019년도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편지를 공개했어요. 뭐라고 공개했느냐?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이 어머니 박정숙 모친은 신부님으로 시작하는 글에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이 성부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제 어머니는 김인국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서 아들을 예수라고 비유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뭐냐? 조국을 예수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감히. 이렇게 김근식 교수가 비판을 했어요. 이거를 지금 억울해서 죽겠다.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민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민 씨와 관련해서 91년생 31세인데, 옷은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인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수민 씨, 정치평론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조국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예정 처분 소식 후에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딸에 대해서 빅토리아 시크릿을 입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진보평론가의 글에는 기가 막힌다.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빅토리아 시크릿이요.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여성 속옷 브랜드라고 하는데 패션쇼 할 때요. 여성 모델들에게 깃털 장식이 달린 의상을 주로 입히는 그런 쇼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국 장관 뒤에 꽂힌 화살들이 깃털 장식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비평을 김수민 평론가가, 왜냐하면 김수민 평론가의 그 글을 보면요, 수십여 개의 화살이 박힌 조 장관이 조민 씨로 추정되는 여성을 안아주고 있는 일러스트를 올렸고, 그 일러스트에다가 옷은 옛날 빅토리아 시크릿인가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 장관이 이렇게 비판하니까 김평론가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조국 교수가 저를 비실명 공격했다.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옛날 날개옷 몰라? 이 그림에서 당신이 입은 거랑 비슷하다고. 모르면 물어보든지 가만히 있든지. 그런 글 쓸 시간에 문서 위조에 대해 답하라. 이게 공개 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진중권 교수는 이러한 김평론가의 글을 공유하면서 개그의 경지로 이렇게 또 김 장관, 이 조 장관을 자격하는 그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자, 조국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유로 멸문지와 일어날 시간에요 페북을 올리지 말고 반성하라. 그러면 국민의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SNS를 올리면 올릴수록 본인이 분노도 훨씬 더 큰 우리 국민의 분노가 되살아난다. 이것을 정말 뼈아프게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